오라 시장으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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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명은 오라요. 오라가 번쩍번쩍한 겨울빛 거리는 언제나 오라요. 시장하면 대명시장 하면 밥 먹으러 오라. 오호라 이제부터 대명 겨울빛 거리로 아니라고 말하는 자 모두 오라를 받아라. 네, 11월 12일 뉴스라인 추석 시간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 어떠신가요? 아주 신명나는 음악이죠. 우리 대명 겨울빛 거리 시장에서 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로고송 중에 하나인 오라송이라고 합니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2019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으로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만든 음악인데요. 총 4개 이런 로고송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목도 참 재밌습니다. 대진송, 방금 들으신 오라송, 뚜러송, 이거 뭐라고 했지? 고송? 아니면 지고송인가요? 하여튼 고송.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올해 내명시장에서 함께한 예술인 5분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퍼실리에이터인 한주희 선생님, 그리고 참여예술인 길덕호, 신지영, 이군준, 이한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뉴스라인 추석하면서 가장 많은 일을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그 참 5분의 이력이 참 훌륭하고 되게 멋있고 다채로워요. 그래도 판소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작가님도 계시고 미술하시는 분도 계시고 연극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노래를 부르시는 분도 있고 참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이런 좀 재미있는 이런 로고송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일단 맨 처음에 오라송 들어봤는데요. 아까 오라송이 막 울려 퍼질 때 이 작가와 이제 이거를 부르신 분께서 얼굴을 가리고 생겨보았습니다. 우리 신지영 선생님, 네. 이 오라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그냥 동음 이의어를 그냥 많이 썼어요. 그쵸. 그래서 뭐 오라 이 아우라 네. 그런 아우라 뜻도 있고 오라 할 때 그런 일로 와라, 것도 오라. 있고, 예, 오라. 그리고 원래 뭐 그런 것도 그쵸. 있고, 예, 예. 마지막에 오랏줄을 받아라 이렇게 예, 그 것도 오라도 있고. 있고, 예, 네, 재밌. 이거 직접 다 쓰신 거죠? 예, 예, 예. 신지영 선생님은 이게 작가님이시고 이렇게 2008년 강원일보 신춘문예도 작성하시고 2009년에는 이렇게 문학상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네. 노래도 되게 잘하시는. 그 노래 좋아하고, 네네. 예, 좋아라 합니다. 이게 노래할 때 뭐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날 감기가 걸려서 약간 아. 좀 거시기 했어요. 감기 걸린데 이 정도면 네, 감기 안 걸릴 때는 또 노래를 잘하시는 거. 다른 선생님들하고 비교하면은 네. 확연히 떨어져요. 떨어진가요? 그래요. 이게 좀 가사 쓸 때 좀 예. 어떤 걸 좀 가장 많이 그걸 좀 표현하고 싶으셨나요? 이게 이제 시장을 알리는 네. 광고 같은 음악이잖아요. 네네네. 그래갖고 좀 짧지만 임팩트 있고 뭔가 귀에 쏙쏙 박히는 그러면서 시장의 특징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럼 멜로디는 그럼 누가? 여기 있는 선생님께서 네네. MR 만들어 주셔서 이군주 선생님께서. 그거 듣고 이제 각자 멜로디를 좀 만들어 보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음악이래 갖고 그냥 네네. 거의 그 멜로디 따라가면서 만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멜로디인가요? 그 클래식이에요. 예. 클래식을 기반으로 한 건데요. 네네. 선생님이 이제 멜로디 구성을 아주 재밌게 다이나믹하게 리듬을 잘 만드신 거죠. 네네. 제가 그럼 클래식이- 겸손하셔가지고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노래 한번 좀 들어볼까 하는데 우리 길덕호 선생님이 부르시는 대진송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안 가본 사람은 없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대명시장을 소개한다. 하나, 아케이드 비치거리 조성사업 완료. 둘, 190개의 다양한 음식점으로 포진. 셋, 80년대 추억이 이미지 구축으로 먹거리 상권 조성. 넷, 고객편의 시선을 활용한 커뮤니티 기능 회복. 다섯, 문화예술이 꼽히는 문화시장으로의 발전. 지역 주민의 희로애락이 녹아있는 소통의 장터. 연륜과 젊음을 아우르는 대명여울 빛깔이 시장으로 오세요. 대명시장은 여러분들과의 추억을 기다립니다. 네. 우리 길덕호 네, 대진송. 네, 신나는 노래 같습니다. 근데 대진송은 왜 대진인가요? 처음에 이제 그 컨셉을 잡을 때 네. 저는 연극을 하다 보니까 네. 음악을 하는 작업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세 분은 음악을 좀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나 어떤 걸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나레이션으로 좀 접근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말로써 대명시장을 소개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컨셉을 정해놨을 때 신지현 선생님이 그러면 대놓고 진지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대놓고 진지한 대진송을 했었는데 아.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네. 대놓고 진지하긴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티브를 네. 그 VJ 특공대 그 성우분 네네네, 있잖아요. 그쵸. 그분을 연상하면서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랩이라고는 하는데 네. 랩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근준 선생님이 네네. 음원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중에 이제 비트를 좀 빠른 걸 선택을 했어요. 네.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30초 안에 끊어야 된다는 사명감이 생겨서 말을 굉장히 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일단은 대사라고 했죠. 가사를 이렇게 홍보한 내용을 막 적어놓고 네. 그 30초 안에 끊기 위해서 랩으로 혓바닥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근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가사 처음에는 랩 듣다가 다음에 두 번째 들으니까 그 가사를 좀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PT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첫 번째 데뷔 아케이드 완료 뭐 이런 거 보니까 약간 PT 같은 거 할 때 있죠. 그렇게 네. 하잖아요. 이렇게 딱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그런 걸 노래를 표현하니까 되게 재밌던 것 같습니다. 제목도 재밌는 것 같아요. 대놓고 진지한 송. 네, 그럼 이 자리를 네. 빌어서 신지현 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게 네 개의 음원은 다 이근준 선생님이 다 만든 음원인가요? 네, 아. 만들어 주셨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네. 제가 다 만든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같이 하고 있는 회사에서 네, 네. 예, 다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 아까 길덕고 선생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배우를 예. 전문으로 좀 하셨고 예. 탈춤 이게 이런 전통국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신 건가요? 아니요. 동시대 전통 연희라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 선정이 되면서 네네. 팀이 그 이제 연희자와 배우들이 함께 공동 창작을 하는 작품을 네네. 2019년 10월 달에 했었어요. 예, 음. 그게 원래 9월 달 공연이었는데 네. 한 달 연장되면서 아. 공연을 하게 됐고 여담으로 그 공연 때 네.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까지. 즐거운 여담은 아니네요. 올해 네. 태풍이 그 2주 간격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축제가 맞아요. 거의 맞아요. 그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하다 보니까 네. 지금 특히 문화예술인 분들께서 요분 때 되게 피크로 많이 활동하시는데 방금 그 하나 더 피해 태풍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노래 좀 들어볼게요. 우리 아까 그 이군주 선생님이 그 다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그 이군주 선생님이 그 다 만드신 것 중에서 노래를 이번에 하신 거죠? 예, 노래를 네, 그렇죠? 했는데 네, 뚜러송. 자꾸 원래가 대툴거 아니었나요? 아닌가? 원래 뚜러송이었나요? 그게 제목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방송 중이라서 이게 네, 사실 이게 대뚫고라는 게 네, 다른 아이템인데 네. 제가 제목을 잘못 아 말씀드렸어요. 그런가요? 다른 네. 준말인데 네. 방송용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그런 아 거예요. 그런가요? 네, 네. 찾아보고 싶네요. 방송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럼 뚜러송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대명시장 속이 뻥 뚫린다 이것저것 밀가 올라 답답한 경제 상황 해답이 필요할 때 대명시장 가마 뻥 뚫려 속 뚫려 뻥 뚫려 대명시장 인심에 내 속이 뻥 뚫려 상사가 화를 내고 애들은 안 아무인 여유가 필요할 때 대명시장 가마 뻥 뚫려 속 뚫려 뻥 뚫려 대명시장 웃음에 답답한 뻥 뚫려. 네, 이거 앞부분도 혹시 이근준 선생님이신가요? 예, 전부 아까 이게 길도고 선생님이 그 목소리 톤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거 듣고 저는 약간 그거 같았어요. 이게 선거 때 야당 분들이나 여러분의 속을 뚫어드립니다. 이런 약간 그런 느낌, 뭔가 이렇게 민원 게시판에서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 그 대명시장에서 이런 뭔가 있나라는 그런 건데 대체 뭘 대명시장에 이게 뚫어준다고 이게 표현하신 건가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컨셉을 고민하다가 네. 선생님들이 목소리가 뭔가 시원하다, 음. 뻥 뚫린다고 해가지고 그거랑 겹쳐서 이제 시장과 뻥 뚫려의 공통점이 뭘까라는 걸 찾아봤는데 네. 천장이 없더라고요. 아. 네, 그죠. 그래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쵸. 가격도 정해져 있고 음. 1+1 딱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는데 흥정의 여지가 있고 천장이 없기 때문에 네네. 시원하게 뻥 뚫리다. 뭐 음. 이걸로 이제 마음도 뻥 뚫리는 대명시장. 인심도 좀 넉넉한 편이에요. 뭐 밥 먹어도 많이 주시고 하셔가지고.
그 뭐 매운 음식 있나요? 하여튼 그 유명한 그게 대명시장이 걸레만두인가? 그게 좀 네, 유명한 거, 떡볶이집. 그 같은 것 같은데 그것도 매운 맛이 넣으면 이거랑 같이 하면 네. 속을 뚫어드립니다. CF까지.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런 장르를 뭐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뭐, 트로트는 아니고 발라드도 아니고 이게 사실 테크노인가요? 사실 조금 애매한 게 이게 뭐 굳이 따지면 테크노이기도 하지만 네네. 또 멜로디나 보컬 라인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컨셉트 시한 로고송이라고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목소리 그 음악 노래 부를 때 목소리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 나만 느끼는 건가? 정말? 제가 약간 네.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지금 듣는 목소리는 되게 약간 미성에 가까운 것 같은데 되게 약간 하드락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래 하시는 음악이 락을 합니다. 락을 하시는 거죠? 네, 락을 좋아해. 락스타가 되는 게 꿈이라 가지고 음악을 시작했는데 네네. 꿈하고 현실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 먹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죠. 네네. 근데 못 지금 쓴다고. 그게 뭐 그 앨범 내신 것도 보시고 활동하신 거 보면은 그 축제 주제곡도 많이 만드셨고 네네. 서동요 축제도 주제곡을 직접 제작하셨다고. 예, 그거는 이제 서동에서 그 축제형 로고송을 공모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제출했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음. 그것도 뭐 락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아 그래요. 네. 그 2018년 평창 예. 패럴림픽 올림 응원과 공모전에서 최우수상도 좀 네. 하시고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뭐지? 그 만화 영화도 하나 부르셨다고. 만화 영화는 네. 총 3개를 불렀고요. 네네. 뭐 파워레인저, 네. 갤럭시 버스나 아니면 하이퍼 레스큐 드라이브 헤드, 유이왕, 브레인즈 이렇게 3개를 불렀고요. 예, 예, 김국환 아저씨 이후로 제가 만화가를 부르시는구나. 아주 애니메이션 매력이 네. 상당하더라고요. 그렇죠.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좀 알 수도 있겠네요. 이 음악 노래 알면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노래 들어봤나요?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마지막 노래입니다. 마지막은 약간 노래가 기존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게 판소리 버전으로 하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대명시장 렛츠고 밥 맛있고 술 맛있고 떡 맛있고 고기 맛있고 얼씨구 좋은지 남김없이 안고 주고 엎어주고 더더더 퍼주고 그렇지 그렇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청결하고 편리하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상냥하고 야상하고 가격 좋고 품질 좋고 위치 좋고 사람 좋고 맛도 좋고 기분 좋고 누이 좋고 매고 좋고 아이고 좋은 것도 많고 1년 365일을 대명시장으로 호호호 냉큼가세 네, 금가세 우리 이한 선생님. 네. 네. 직접 이거 다 쓰신 거예요? 네, 가사 직접 썼는데 네. 냉큼 가세 같은 경우는 네. 녹음하다가 네. 마지막에 조금 포인트로 넣으면 좋겠다고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요. 이게 아까 이근 선생님이 얘기할 때도 똑같았는데 지금 말씀하는 거하고 이게 판소리라 그런지 더 이렇게 연관이 지금 이분이 그분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목소리가 네. 좀 여러 개여가지고 말할 때도 조절은 가능합니다. 네, 조절은 가능하다. 네. 이게 근데 판소리 중에서 이렇게 저 들은다면 그거 생각났거든요. 흥부가 기가 막혀 할 때 이렇게 흥부가 기가 막혀 이게 톤이 비슷한 저인 거죠?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판소리가 이게 흐름이 약간 장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네. 거의 비슷한 거에서 그걸 차용하는 거죠? 판소리 같은 경우는 장단 위에서 만들어진 네네. 음악이라서 장단이 진행함에 따라 음악의 흐름이 조금 비슷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세 가지 아까 앞서 이제 네 가지 그 음악이 다들 특색이 다들 강한 것 같아요. 다들 강해서 이렇게 판소리까지 들어가니까 좀 이렇게 대명시장의 맛을 좀 더 다양하게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그 전반적인 컨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각자 만드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로고송의 이런 과정, 이런 제작 과정은 좀 어떤지 좀 누가 우리 기대고 선생님이 좀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일단 처음에 접근을 할 때 네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었고 이런 프로젝트 저런 프로젝트를 하자고 하다가 네네. 로고송 프로젝트로 지정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그 문제를 놓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대중들이 알고 있는 로고송은 좀 발칙하고 센스 있고 좀 유쾌하고 상쾌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도 살리면서 요즘 저희 참여 예술인들이나 퍼실리테이터가 바라보는 요즘의 트렌드까지 가미를 시켜서 로고송을 작업을 해보자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번 예술인 활동에서 그 활동 시작 초반부터 이제 로고송을 만들자 또는 뭐 이러이러한 컨셉으로 하자 하는 어떤 구체적인 컨셉을 잡고 결과물을 도출해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전반적인 컨셉은 그 예술인들이 대명 시장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과 그리고 또 이번 사업을 통해 처음 만난 예술인들 간의 각기 다른 예술 분야에 대한 존중과 공감 그리고 소통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지난 6개월간의 이제 과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예술인들은 그 대명시장과 예술인들 간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시간을 2개월 정도 충분히 가졌어요. 그래서 대명시장은 전통시장으로서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또 매년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그 대명시장의 유래, 현재의 대명시장의 니조의 현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상인회 분들과 예술인들이 함께 지역문화재에 답사를 하기도 하면서 리서치 작업을 자유롭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저희는 함께 호흡을 맞춰 작업하게 될 동료 예술인들 간에 서로 다른 분야를 경험하는 서로 다른 예술 분야를 경험하는 그 재능 나눔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그 내면의 숨은 이야기를 쏟아보기도 하고 또 판소리를 배우면서 한국 전통 음악의 소중함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또 함께 시를 읽으면서 시대, 도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활동에서의 그 각자의 컨셉, 역할 그리고 전체적인 컨셉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퍼실리테이터 한주희 선생님의 이게 프리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퍼실리테이션이니까 이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관리하시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럼 이렇게 좀 대명시장을 좀 알기 위해서 가장 크게 좀 노력했던 부분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상인회 분들과 만남, 아니면 뭐 한번 다 돌아보는 먹어보기, 아니면은 뭐 손님들이 동선을 파악한다거나 어떤 거를 좀 개별적인 리서치 작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처음 대면하는 대명 네. 시장과의 만남, 그 처음 느낌부터 또 그 거리를 느껴보기도 하고 또 그 마음에 드는 그 공간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네네. 또 이제 상인회 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 시장의 유래들을 들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 신지영 작가님이 네. 거기 지역 주민이세요. 그리고 거기서 작년이랑 재작년 때 또 활동을 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신지영 선생님께서 또 그 시장의 그 또 소소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각자의 그런 단골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대명시장 가면 이 공간은 참 마음에 든다 이런 공간들이 사전 질문지 없었지만 네. 만렙 커피. 만렙. 만렙 커피. 만렙. 만렙 커피. 만렙. 그때 거기서 회를 많이 하셨군요. 여러분 만렙 커피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만렙 커피. 사장님이 착하십니다. 사장님이 착하신가요? 네. 만렙 커피. 거기 새로 생긴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새로 생기고 거기 앞에서 좀 공터 같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뭐 많이 하더라고요. 행사도 많이 하고 만렙 커피 우리 대놓고 광고하는 거 좋아요. 만렙 커피에서 회의하기 좋아요, 그렇죠? 커피도 맛있고, 네, 하여튼 그쪽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레게소가 로고송이 이게 그 컨셉 음악 컨셉에서 이게 병맛 컨셉이라고 소개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맛이 요즘 하나 트렌드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 이근 선생님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컨셉으로 좀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사실 처음에 로고송을 제작하기로 결정한 후에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창의적으로 개인 간의 능력을 잘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병맛 컨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충 만든 것 같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게 되거든요. 각자 너무 색이 뚜렷하고 판소리 배우 뭐 그리고 인디팝 가수 뭐 이렇게 각자 소리를 내지만 다른 방향으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살려주는 게 병맛이라고 생각했고 다들 동의하시고 너무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병맛으로 정했습니다. 병맛이 뭐죠? 우리 피디님이 엄지척을 근데 병맛이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아 병맛이 뭐랄까 이게 터질 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도 자꾸 듣게 되고 네, 그렇죠. 얼마 전에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에서 병맛 컨셉이 나오긴 하긴 했는데 그걸로 인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그러면 좀 아까 좀 장소적으로는 만렙 커피가 좋다고 하셨는데 대명시장에서 좀 이거는 좀 내가 다녀봤는데 뭐 다른 우리 집 옆에 있는 신비시장보다 요건 좀 좋은 것 같다. 요거 한 2분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예, 대명시장은 그 로고송에 있는 그 대진송에서 네. 드러났듯이 한 190여 개의 다양한 네. 음식점으로 쫙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모임도 할 수 있고 네. 친구들끼리 만나는 회식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데이트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이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어떤 소통의 놀이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최고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요? 상윤회장이 안경준 네. 네, 상윤회장이 네, 그분이 있는 한 대명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 워낙 강직하시고 네, 뚝심도 있으시고 네. 추진력도 강하시니까 맞아요. 네, 재미있고 흥미로운 건 이제 회장님께서 예술 쪽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의 가치와 어떤 예술의 가치를 함께 살리면서 함께 상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대명시장의 미래는 밝다. 키워드 아니 어떤 문장으로 하면 대명시장은 예술이다. 네. 예. 끝 마무리가 좋은데. 하여튼 뭐 우리 안경준 회장님 우리 첫 만남도 사실 라디오 공짜분들을 거의 납치하듯이 되고 차에 그게 넣어서 우리 만렙 커피로 데려가지고 뭣도 모르고 왔다가 또 이렇게 자리가 마련됐는데 하여튼 맞습니다. 우리 안경준 회장님 그리고 문화를 사랑하시는 분들 모여 있고 우리 이현 선생님도 한번 우리 대명시장에 좀 이건 최고다 있을까요? 눈치를 아까는 준비된 아니 네. 제가 회장님 말하려고 했는데 못 빼주셨어요. 네. 상인의 분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네.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하자, 흐르던 대로 하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고여있지 말자, 더 나아가자라고 계속 발전을 하시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네네. 눈에 보여가지고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회장님하고 상인분들이 재래시장이 그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재래시장을 언제까지 지원해줘야 되냐, 돈을 막 퍼줘야 되냐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효과가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상인분들과 상인 회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은 부분 노력하고 계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노력하고 계시고 물론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좀 이렇게 로고송도 만들고 그런 한 노력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신지영 선생님은 여기 사신다고 그래가지고 대명시장 많이 이용하세요? 저는 현대시장 중앙에 살아서 그렇죠. 예, 현대시장은- 밥을 먹으러는 대명시장을 가고 네. 그 물건을 사러는 집 근처에 있는 현대시장. 그렇죠. 네. 이게 금천구에서 유일하게 골목형 시장이 아닌 곳이 대명시장이더라고요. 현대시장이 되게 길게 이렇게 골목골목 따라 있는 건데 예, 예. 대명시장은 이렇게 옛날 재래시장처럼 이렇게 원형 원래 옛날에 그쵸. 가장 크고 네네. 활발하게 그쵸. 예, 제일 가장 융성했던 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도 대명시장은 그 횟집 갈 때 금천구 횟집은 다 대명시장에 모이는 것 같아요. 웬만한 거. 맛집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이용할 때 많이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좀 아까 서부대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사업이 소개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그때 좀 말씀할 때 이게 뭐 지원하면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파견해 준다라고 얘기도 듣긴 하는데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이게 좀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우리 한지휘 선생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예. 그 예술인들과 이제 협업을 원하는 그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어느 네. 기업이나 기관 등은 모두 신청을 하면 이제 어떤 조건에 맞춰서 이제 참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네.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그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은 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한 팀을 이뤄서 예술인들이 가진 그 조금 다른 시선으로 기업,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을 풀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해 약 1000여 명의 예술인들이 약 200여 개의 기업, 기관과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
기관들은 예술인들의 예술적 개입을 통한 그 색다른 변화와 또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예술인들은 예술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장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 관련해서는요. 매년 2월경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그 기업 대상 예술인 대상으로 공고가 나고요.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재단 측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네, 우리 현주 선생님의 두 번째 프리젠테이션 기억했습니다. 이거 궁금한 거. 네, 근데 네. 이게 여기는 지금 대명시장은 지금 로고송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어떤 것들을 진행하는 거, 뭐 이렇게 웹잡으로 만들어준다, 홍보물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디자인해준다 이런 건가 아니면 뭐 어떤 걸 구상하고 이거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기관에서요? 네, 기관에서 이제 신청하면 예술인 그러니까 이런 예술인을 그거는 보내줄 기관의 네. 특성과 기관의 니즈가 다 각각 다르기 아, 때문에 네네. 예, 그들의 그러니까 꼭 지금 말씀하신 그 요건 말고 좀 더 창의적인 제안을 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 기관이나 그 기업의 홍보 영상을 찍고 싶습니다. 요거를 좀 이렇게 기획을 해주실 예술인이 보내주세요 하면 그렇게 진짜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단순 용역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요. 네. 네, 그 그럼 이제 한 2달 정도 퍼실리데이터 선생님이 먼저 파견되셔서 네네. 기관 측과 회의를 충분히 거치면서 어떤 니즈를 서로 의논하면서 어떤 걸 할 건지 대략의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술인들이 또 파견된 다음에 또 회의를 또 거쳐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거치면서 네. 그러니까는 뭔가 단순하게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작업을 해서 그 결과물이 영상물이 될 수도 있고 이번처럼 이렇게 뭐 로고송이 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할 것이야라고 해갖고 정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이렇게 그냥 기관과 단체가 우리가 예술인과 뭔가 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변화된 지점을 찾고 그렇죠. 싶습니다라고 제안하면 심사를 통해서 한번 예술인분들을 이렇게 한 4-5분 보내주시면 같이 협업을 근데 통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하시면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네. 그 상황 갖고 있는 그 기관의 어떤 그 니즈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저희는 시각 작가분들이랑 네네. 뭐 음악하는 작가분들하고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는 선생님 올리시죠, 뭐 네네네. 대체적으로. 예. 그렇구나. 어떻게도 처음 알았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아서 기관에도 많은 단체나 아니면 뭐 사회적 경제나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여러 개 콜라보를 하면 그분들 이렇게 이런 그 사회적 가치나 이런 거 활동을 하면서 이런 거 좀 많이 표현되면 좋은데 대부분 이렇게 리플레이 만든다거나 이런 거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재원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지원해 주니까 이런 게 연계되면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네. 약간의 이 사업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저희가 이 로고송에 대한 결과물은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제 저희가 떠난 후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어떤 거가 될 것이다 하고 충분한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딱 이걸 해주세요 하는 것과 충분히 저희끼리 의논하고 고려해서 이게 도출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예술인들과 그 기업 기관 사이에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 네,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한 응모 요령이 나와 있다는 거 보시고 어떻게 예술인과 협업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의견을 이런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연초에 공모가 되는 건가요? 매년 2월쯤에 2월쯤에 예, 공고가 떠요. 네, 그렇죠. 1월부터 3월까지는 공모를 찾아서 헤매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네 그런 얘기였고요. 그럼 다음으로 좀 이렇게 사실 오늘 그 초대한 이유도 하나가 뭐냐면 동네에서는 이런 문화예술인분들과 이런 거 작업들을 하는 게 좀 보기가 어려워요. 저 개인적으로 많이 못 봐서 특히 많은 분들이 잠깐 왔다가 또 가시기도 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런 갈증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또 문화예술인 분들은 지역에다 또 원하는 거나 지역에서 좀 이렇게 하면은 좀 문화예술인 분들이 지역에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좀 제안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좀 이야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신정 선생님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 문화 예술이 좀 더 활발하고 좀 더 이제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 게 요즘에 우리나라 뭐 예술 문화 같은 게 어떤 장르든지 상위 0.1%가 거의 독식하고 그게 거의 방사용으로 퍼져가거나 하향되는 식의 네네. 예, 뭐 그렇게 돼서 더 이게 근데 저 요즘에 이제 동네 다니다 보면 슈퍼마저도 사실은 골목에서 다 사라져가고 편의점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바뀌고 뭐든지 독식하는 뭐 거대 공룡 같은 뭔가가 생기고 거기서 거의 이제 이렇게 매달려 살거나 거기서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끔찍하고 사실은 두려운데 지역 문화 예술도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 제일 경계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지역민이 만들어가는 게 사실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술인들이 향유 시켜주면 그냥 향유를 받는 뭐 국가에서도 지원사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는 참여하고 주체가 돼서 생산자가 되는 같이 만들어가는 그 관점에서 시작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역에도 사실은 예술인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동네에도 그 뭐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뭐 춤추시는 분, 악기 연주하시는 분, 그림 그리시는 분, 글 쓰시는 분, 지역 예술가가 많은데 이 지역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거의 안 하세요. 그 이유가 일단은 지역에서 안 찾는 경우도 있고 또 예술가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오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뭐 내가 지역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 지역민들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 지역의 어떤 문화를 만들고 싶어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하시지는 않는데 좋은 기회가 되면 같이 할 수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기회를 어떻게 마련할 때 가장 효율적인 거는 사실은 지원 사업을 좀 찾아보고 그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은 지자체의 어떤 그런 문화를 담당하는 분들하고 의논을 좀 길게 의논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뭐 매개를 하고 뭐 같이 해본다든지 천천히 좀 씨를 뿌려가는 과정을 가져갖고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역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뭐 여러모로 좀 어떻게 좀 해볼까 했는데 사실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잘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망을 했었는데 우연히 도서관 관장님하고 얘기가 잘 돼서 여기 지역의 큰 도서관 말고 작은 도서관들은 네네. 되게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지역 안에서 그들이 이제 갖고 있는 역할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이 골목이나 그 작은 도서관 안에서 지역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입체적인 작업을 하면 어떻겠어 했더니 되게 좋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논을 해가 그러니까 어떤 계기만 있으면 예, 만날 계기가 있고 이제 그 장만 만드는 것만 있으면 거기 안에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뭐 어떤 특징이나 꼭 필요한 니즈 같은 거를 서로 의논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좀 거대화돼 있는 어떤 예술의 어떤 큰 덩어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생할 수 있고 지역에 꼭 필요한 문화 예술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사실 이게 요즘 문화재단도 이제 창립한 지 지금 3년째 됐나요? 하여튼 예, 한 문화재단도 2, 3년 있고, 됐죠. 됐고 예. 있고 이제 말고도 사업이나 아니면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으면서 이제 하는데 특히 이제 어울쌤 예술 창작소도 만들어지고 그것도 몇 년 됐죠. 그건 되게 오래됐죠. 예. 그러면서 이제 생활 동아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되는데 이렇게 약간 그 전문 문화예술인 분들 접근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동네에서는 이게 사실 생활동아리분들 공연도 많이 하고 하시니까 그쵸. 뭐 축제 때 공연하시고 하는 건데 굉장히 전문- 적극적으로 네. 지자체나 서울문화재단 같은 데서 생활예술인들을 발굴하고 네네. 매개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음, 공연 자리를 되게 많이 까는 일반 저희 예술가들도 좀 공연하기 힘든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네네. 공연장을 잡아서 공연을 하게 해준다든지 여기 뭐 금날의 아트홀에서 네네. 전시를 하게 해준다든지 뭐 그런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들이 다양하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긴 네네. 하더라고요. 또 뭐 그런 것들에서 좀 이렇게 그런 금천구에 이런 문화예술인이 있다라고 이런 거를 좀 뭐랄까 이거 뭐지 이거 리스트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쵸, 그게 필요하죠.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네, 예. 하여튼 좀 더 많은 분들이 동네에서 그 좀 이렇게 생활동 예술인들도 물론 그 훌륭하고 하는데 좀 더 수준 높고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과 이런 매칭을 하면 좀 더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다른 분들도 혹시 뭐 이런 제안들이나 뭐 이렇게 연극 같은 경우 뭐 판소리 여기 사실 국악 예고가 있어가지고 판소리 하는 분들 되게 여기 되게 많이 이사 많이 오신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아. 얘기도 있지 않나요?
저 지금 하고 있는 다원예술단체에 네네. 두 분이 여기 국악예고 출신이세요. 아, 네, 그래요? 국악예고 출신이고 한예종 같은 선후배고 음. 그래서 굉장히 지역에 국악 네네. 인재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네, 많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보자고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구리 국악단인가? 뭐 이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아직 결실이 나오지 않는데 논의는 항상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약간 변죽을 계속 올리면 뭔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좀 4개의 로고송으로 좀 더 그 찾아뵙고요. 그래서 그 대명시장에서 좀 더 많은 대명시장에 알려지고 또 이런 노력들이 좀 더 지역의 경제 그리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1년은 채 안 됐죠. 그러니까 길게는 그 8개월, 그 짧게는 6개월 정도 이렇게 함께 했는데 이렇게 뭐 함께 마무리하는 뭐 하고 싶은 이야기나 이런 거 있으시면 한 2-3분 정도? 네. 우리 한지우 선생님. 네. 예, 예. 뭐 예, 이번 활동 그 협업해 주신 그 대명 여울빛 거리 상인회 분들께 다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또 자유롭게 저희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도록 또 여러모로 신경 써주신 안경준 회장님께 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만렙 커피 사장님 그리고 또 그 외에 예. 누구요? 누구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또 우리 대명 여울빛 거리 상인회 네. 모든 분들께 네. 예, 모두 번창하시기를 예, 또 감사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 신전 작가님은 이제 사시니까 자주 오시는데 나머지 4분도 가끔 놀러 오셔서 저기 그 네. 자꾸 저희가 회장님 감사하다고 하니까 귀가 간지러울 것 같아요. 네, 지금 근데 회장님이. 사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 또 이번 한 3회차거든요. 네. 이 활동이. 근데 다른 분들도 뭐 적극적이시고 자유롭고 아주 좋은 활동 많이 했지만 이번만큼 적극적이신 분 처음 봤어요. 추진력이 엄청나고 네, 네. 우선 그 다음에 자리를 깔아주는 거를 마다하지 않으시니까 되게 그게 신선하고 되게 좋았다는 기억이 네, 많더라고요. 네. 양 회장님을 아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너무 막 저희가 그런 건 아니라는 점. 네. 어르신들은 그냥만이 그렇지 뭐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분이 평소에 열의를 가지고 많이 하셨던 내용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까 네. 저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까 그 시장에 계속 그 네. 산소호흡기를 꽂는 게 맞는 거냐라고 많이 말씀들 하신다고 산소호흡기? 계속 지원금을 계속 네네네네네. 내야 되는 게 뭔데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시장에는 시민들이 생업을 하고 있는데 되게 많잖아요. 맞죠. 네. 근데 그러니까 무작정 이제 사실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지원금 자체가 없거나 뭔가를 활성화시키려는 그게 없으면 사실은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들도 어떤 그 이 시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어떤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걸 없앨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희끼리 얘기한 게 시장이 특화가 되면 좀 좋겠다. 네네. 왜냐하면 경쟁력으로는 대형 마트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더 문화에 좀 더 가깝고 지역 문화를 좀 더 살리고 특화된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장이 되면 좀 좋겠고 그 지역민들의 네트워크의 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서 그런 쪽으로 사실은 좀 시장 지원 사업이 들어가서 조금 좀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이전의 시장과 좀 다른 개념의 시장이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되게 저도 맞아요. 많이 해요. 네. 예. 사실 대명시장이 좀 기우기 시작한 게 그 앞에 이제 홈플러스가 되게 크더라게 예. 세워지면서 하지만 사실 대명시장이 아까 우리 길덕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190개 점포면 4인 가족으로 하게 되면은 거의 뭐 600, 700명 분이 거기에서 생업을 이어가면 생계를 이어가는 거죠. 종업원분들도 그렇죠. 계시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여튼 그런 거 하면은 이런 게 잘 됐을 때만이 지역 경제나 지역에서 순환이 좀 선순환이 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게 마트를 가면 막 사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것도 필요한 거 같지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사실 딱 되거든요. 이렇게 재래시장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소비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좀 깎아주는 것도 있고 덤으로 좀 많이 주는 것도 맞아요. 있고 네, 그런 게 좀 우리의 멋이고 우리 좀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그 5분을 모셔서 스튜디오를 꽉 찼는데요. 우리 한주희 선생님, 그리고 길덕고, 신지영, 이군준, 이한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대명시장의 로고송 4개가 내년에, 올해는 지금 이제 11월이니까 올해 12월까지 하고 내년에도 많이 곳곳에서 물려 퍼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음악을 듣고 또 많은 주민들이 대명시장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라디오 공천 뉴스라인의 진행 이성우였고요. 기술의 김지숙 PD였습니다.